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인문기행 마산 3.15 어거 1편입니다. 가련다 떠나련다 해공선생 뒤를 따라 세상을 원망하라 자유당을 원망하랴. 장명 박사 홀로 두고 조 박사도 떠났구나. 춘삼월 15일에 조국선거 웬 말인가. 가다고 하도 끝이 없는 당석길은 몇 굽이냐. 천리말리 타국당 객사 죽음 웬 말인가. 자유당에 꽃이 피네 민주당에 비가 오네. 서름 어린 신문 들고 백성들이 울고 있네. 소교였습니다. 낭낭정맥 남쪽 바닷가에 하기 춤을 춘다는 마산의 무악산 하면 필자는 단번에 떠오르는 것이 이현상의 시 내 고향 남쪽 바다라고 시작하는 가고파와 3.15 어거입니다. 낭낭정맥 마산은 1960년 3월 15일 마산 어거와 1979년 부마 민주항쟁으로 한반도 민주화의 운동의 발상지이자 마산 자유무역지역에서 흘린 공원들의 땀이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 3.15 부정선거는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정부통령 선거를 말합니다. 한반도 1만 년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며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의 투표제도가 대업되어 국민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하고 교체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일거에 파괴한 세계적인 천인공노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련과 중공의 대거 지원을 받은 김일성의 6.25 남침으로 이승만 정권은 미군과 유엔군의 참전으로 겨우 남한 땅은 지켜냈지만 국토가 파괴되고 경제가 일제강점기보다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국내 정치 기반이 없는 이승만은 친일파들을 대거 등용해 민심을 예문했고 친일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로 국민이 살림살이는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실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국민 방위군 아사 사건, 자유당의 엉터리 사사 오입 개헌 등으로 민심은 바닥을 쳤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조봉암을 간첩죄로 처형하는 등 아나무인의 정치를 보라는 듯이 해나갔습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었고 언론을 통제하여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방공방청만 더욱 강화해 나갔습니다. 자유당 정권의 이기붕은 82살의 늙은 이승만 대통령을 앞서워 영구 집권을 계획했지만 정치 실정과 심각한 경제 문제로 민심이 떠나 더 이상 공명선거로 재집권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기붕은 내무부 장관으로 최인규를 임명하면서 1959년 3월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기획과 준비를 전국시 단위로 암암리 본격적으로 서스럼없이 진행해 나갔습니다. 정치 깡패 이정재, 이마수, 유지강 등을 고용하여 전국의 깡패 조직 화랑동지회를 끌어들여 공공연하게 야당 국회의원을 테러로 공명선거를 방해해 왔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욱이 갑자기 사망하자 자유당 이승만이 단독 후보로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었지만 자유당 이기붕 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사전투표, 공개투표, 개표 조작 등 치밀하게 준비해 부정투표를 보란듯이 실행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야당 민주당 장명 박사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전국에서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는 것이 당시 국민들의 중론이었습니다. 결국 이기붕은 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고 맙니다. 이기붕은 수도권 국회의원 여론조사에도 밀리는 지경이 되자 자유당 폭력배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정치 깡패 이정재의 출마를 강제로 포기시키고 자신이 이천에서 출마합니다. 이 과정에 야당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이기붕은 무투표 당선이 되기도 합니다. 이기붕은 장남 이강석을 자식이 없는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시켜 자신의 마지막 지위에 목숨을 걸었고
4.19가 나고 결국 아들 이강식 손에 경무대에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마산 3.15 어근은 그에 일어난 2.28 학생 어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결국 4.19로 이어집니다. 1960년 2월 28일 일요일 대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구 수성청 공터에서 야당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장면 박사의 선거 유세 연설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부통령 후보 장면 박사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묘북 박사가 사망하면서 전국적으로 대통령 후보급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야성이 강한 대구 지역에서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자유당의 실정과 부정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에 대한 반감이 매우 짙었고 서울과 함께 자유당의 대표적인 약세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고등학생은 투표권이 없었지만 유세장마다 교복을 입고 몰려다녀 언론의 주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의 지지받은 것은 여론의 바로 밑에였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 학생들이 장면 박사의 유세장에 몰려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우려한 자유당 이기붕 정부는 이를 방해하고자 문교부에서는 대구시 고등학교에 일요일 등교를 강제로 지시합니다. 일부 학교는 핑계로 갑자기 시험을 친다고 했고 일부 학교는 단체 영화 관람이나 토끼 사냥을 간다는 구실로 등교를 지시했습니다. 1960년 2월 27일 오후 대구 동인동 이대우 경북고 학생부회장 집에 모인 경북고 대구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학생 8명이 부동한 인료 등교 직시에 항의하는 뜻에서 길거리 시위를 개혁했습니다. 100만 학도여 학원을 정치도구화 하지 말라.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거리를 위해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계엄령을 작성 선두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먼저 길거리 시위를 벌였고 연이어 2월 28일 일요일 각 학교에 모인 학생들은 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유당의 불의와 부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일으키며 걸기했고 일부 뜻있는 교사들도 이에 합류하였습니다. 오후 1시 학생 800여 명이 경북 도청으로 가는 과정에 다른 학생들과 합류하여 시위대는 커졌고 도중에 유세장에 가던 장면 박사를 만났을 때는 장면 박사 만세 만세 만만세를 외쳤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당시 옷 이끈 경북도지사와 이강학 지향국장은 학생들이 북한에 이용당하고 있다면 종북몰이로 곤봉으로 학생들을 마구 구타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찌 그리 똑같습니까? 대다수 대구 시민들은 오히려 구타당하던 학생들 보고 경찰에 달려들어 뜯어 말리고 박수를 치며 격려를 보냈습니다. 60년 대구 2.18 시위엔 8개 학교 총 1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12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저항과 따가운 눈총에 결국 처벌을 완화하여 했고 주동자 일부를 제외하고 학생 대부분은 훈방 조치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2.28 대구 고등학생 어근은 전국 학생의 시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 통제라. 65년 후 2005년 세계 10대 경제 대우를 자랑하고 온 K문화와 정치 선진국으로 세계의 부러움을 받던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서 가는 이들이 흘린 3.15, 4.19, 5.18의 피를 비는 사상누격이었던가요? 한반도 북한의 위정자는 3대 세석과 명분에도 없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의 인민을 총알바지로 보내 세계의 비난을 받아 조롱거리가 되고 남쪽 대한민국의 불통 위정자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법조인 출신 대통령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일부 지지자들을 선동, 전 세계에 생중계하고 있고 남이나 북이나 철밀피가 아닐 수 없습니다. 65년 전 독재와의 전쟁이었고 지금은 정치 양극화와 가짜뉴스와의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화는 소위 못난 여야 위정자들이 앞장서서 조장하고 유포 선동하고 있습니다. 65년 전 한반도의 정세를 바라본 외신들은 이구동성으로 한반도는 남이나 북이나 지도자 복이 없는 후진국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4.19, 5.18 구마항쟁 등으로 빠르게 정치 선진화되어 가는 듯한 한반도가 다시 못난 여야 위정자의 실정으로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요, 반반년 전 선조들이 홍익인간 제세위야를 잊었는가? 삼성 이건희 회장은 1995년 한 말이 생각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사류, 관로의 행정조직은 삼류, 기업은 이류, 여기에 하나 더 붙이면 반성하고 도약한 삼성은 세계 인류가 되었고 국민은 당군 일의 인류였습니다. 한반도 남이나 북이나 위정자들은 사류, 오류도 퇴학하고 있지만 한반도엔 아직 인류 국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국민은 역사와 한반도를 지켜온 민초들입니다. 1500년 전 강대국 당나라를 한반도의 민초들이 한마음 일심으로 원흉해통하여 완전히 쫓아낸 민족입니다. 몽골의 침략을 어병과 성병이 막아냈고 임금은 도망갔지만 임진왜란을 어병에 지켜낸 민족입니다. 4.19, 5.18을 이겨낸 국민입니다. 2025년 강대국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명분을 더더욱 극우와 정책으로 펼쳐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강대국은 아니지만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문화 선진국이 될 자격을 반만 년 전부터 갖춘 나라입니다. 더 이상 못난 여야 위정자들에게 놀아나는 정치 양극화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흉회통하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래야 통일된 한반도를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통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찬 일입니다. 당나라를 이 땅에서 몰아낸 한마음 일심으로 3만 일통한 원흉회통으로